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난 4년 동안 박원순 시장한테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서울시 직원이 박원순 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는 그 피해를 호소하는 그 여성을 대리하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갖다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박원순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사이에 소위 여권이나 그 여권을 지지한 사람들 혹은 박원순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 박원순을 지지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박원순에 대해서 참 맑고 깨끗한 분, 자기한테 너무 가혹해, 엄격해, 이런 식으로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피해 여성한테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저걸 갖다가 비판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예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권인숙 씨가 그 피해자인데,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원순 당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 변호사가 아마 멘토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멘토라고 여겼던 조영래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해서 이 권인숙 씨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고, 이 그 성고문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이 조영래 변호사가 썼다고 하는 변론 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변론 요지를 살펴봤더니, 물론 세태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지금의 현 세태를 갖다가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 특히 박원순의 자살을 미화하려고 하거나 그의 죽음을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거나 혹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가 무마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 또 박원순의 자살 이후에 일부 그 박원순을 갖다가 추앙하는 분위기를 강제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도 거기에 가세했든지 주도했든지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 글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래는 그 변론 요지서, 이건 제가 대목 이렇게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딱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영래는 변론 요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최근 세사는 불행하게도 권선징악의 교훈에 친하지 못합니다. 권선징악. 예. 나쁜 놈들은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과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 권선징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응당한 응징이 가해진 일이 없었고, 우리들 대다수의 기성세대는 일찍부터 부모들과 선배들과 사회로부터 힘 앞에 순종하고 체제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안위를 추구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 비겁하며 왜소한 인간이 되도록 교육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갖 부조리,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내로남불, 이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 내로남불을 하는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땅값이 내 집값은 얼마나 오르나, 문재인 박원순이 집권하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서 좋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 재산 불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영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기성세대의 뇌리에 깊이 주입된 명철보신, 이 명철보신이라는 거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서 자기 몸을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참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 시류에 잘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잘 챙기는 거, 이걸 이제 명철보신이라고 합니다. 명철보신의 처세 철학에 의하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란 한낱 계란으로 파헤치기에 지나지는 않는 어리석은 짓이었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웃에 대한 관심이란 곧바로 개인적인 몰락과 패가망신의 길을 가리키는 위험 표지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이 같은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의 젊은이들이 대학 출신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일생을 걸고 노동 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로 비칠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좀 바꾸자면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제 박원순으로부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그 서울시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 기사를 보면은 7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사람입니다. 7급 공무원. 여러분들 뭐 공무원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은 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7급 공무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행정고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간 단계에서 바로 이제 7급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요즘 청년 취업층 이런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7급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면 상당히 향후 그의 장래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퇴직한 이후에도 이 공무원 연금, 많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공무원 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연금을 아마 받을 겁니다. 이런 안정성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이라는 나름대로 거대 권력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발을 하게 됐을까? 법적으로 고소를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 안정성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만의 안정,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기득권을 모두 다 걸고 지금 박원순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원순의 지지층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 관계자들 뭐라 하겠습니까? 또 친여 성향 매체들 뭐라 하겠습니까? 또 방송들 뭐라 하겠습니까? 박원순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박원순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온갖 그 박원순 미화 이런 보도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여성이 혹시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박원순 전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무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영래 변호사도 이때 1986년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론 요지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언론은 뭘 하였는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론의 그런 박원순 미화, 추모 이런 걸 갖다가 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로서의 언론 전체가 이 사건에서 보여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편파 보도, 박원순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박원순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분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발언들을 갖다가 여과 없이 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그리고 그걸 또 복붙해서 또 실어 날려는 그런 인터넷 매체들, 이 매체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굴종과 국민에 대한 배신의 타락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권인숙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양에 대하여 악의적인 비상, 중상을 퍼부은 이른바 공안 당국의 분석 내용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으나 권양 측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박원순 자살 이후 언론의 행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언론은 갑자기 박원순 미화 작업에 들어간 듯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세간의 기억, 우리들의 기억을 갖다가 조작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온갖 박원순 찬양, 추모 이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대체 박원순이 무슨 업적을 남겼습니까? 왜 박원순의 업적을 기억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박원순이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것 말고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8년 8개월 동안 뭘 했느냐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못하면서 박원순의 업적, 박원순의 공적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저 시민운동의 대부, 최장수 서울시장, 시민만 생각한 박원순,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를 미화했지 않습니까? 조영래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 언론은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언론의 존재 이유와 존립 근거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위험한 사태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꼭 이런 어떤 신문, 방송 이것만 언론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페이스북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온갖 글들을 갖다가 써 제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인은 아니지만 그런 지금 역할을 사실상 한다고 지금 자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서울시 직원, 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 비방, 중상, 2차 가해성 그런 글들을 쓴 사람들은 정말 이거 시정하고 사과하고 자기가 왜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뭐? 관노? 이순신도 관노하고 잤다? 진짜 제가 뭐 무명의 정체불명의 어떤 네티즌이 쓴 글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우리 지금 현재 이 세태가 얼마나 한심한가 그거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국가와 권력의 존립 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을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한다면 이건 국가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고 이런 정부를 갖다가 유지해야 될 국민이 이런 정부를 갖다가 그대로 놔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 권력기관들이 했던 그 행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아직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 피소 사실을 박원순한테 누가 알렸는가? 어디에서 이 공무상 비밀이 누출됐는가? 이걸 갖다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박원순과 관련해가지고 고소인이 그 고소 당일 박원순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지고 그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권력,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출된 것만은 분명하다. 경찰과 청와대 도대체 어디일까? 그 밖에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박원순에게는 경찰 수사 전에 고소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타 다른 대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측근들, 증인들, 서울시 직원들도 불러 모아서 뭐 그 고소인의 뭐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맞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걸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사실상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피소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도 뻔히 예상되는데 누가 이 사실을 갖다가 박원순한테 알려줬는가?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박원순이 그렇게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겠습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공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고 악용해가지고 우리끼리 내 편, 네 편 하는 식으로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법을 적용하고 권력을 이용하니까 그 존재의 의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공권력이. 이거는 분명히 진짜 밝혀고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혹시 청와대, 더구나 그 청와대 최고위층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도 정말 밝혀야 됩니다. 조영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도덕적 위기라고 합니다. 도덕적 위기. 1980년대 중반.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2020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도덕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노미 상태입니다. 모든 사회적 질서와 가치, 규범들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980년대 중반 조영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도덕적 위기야말로 그 어떤 군사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보다도 앞서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인 것이며 이것이 정당하게 극복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실로 암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사적,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가치들을 갖다 부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사회의 규범들이 갖다 다 무시당하고 이쪽 우리 진영에서는 우리 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옹호하고 상대방의 어떤 티끌 같은 잘못은 침소봉대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은 자살을 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셈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은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박원순이 왜 죽었는가? 왜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박원순이 그동안 여성 인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가 서울시장이었고 대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가 현재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된 소위 시민단체의 수장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법적으로는 그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그 서울시 직원 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또 접하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 여성의 피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고 박원순을 갖다 옹호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박원순 옹호자들, 옹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뭐냐면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원순이 무고하다. 박원순은 정말 자기한테 너무 엄격하고 깨끗하고 가혹해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유족들 그의 무고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족들을 설득해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기록물들을 갖다가 다 수사기관에 준다든지 아니면 제3의 조사기관 이런 데다 갖다 맡겨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박원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추행 성폭력 의혹으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박원순의 인권을 갖다가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보호하는 길 아닙니까? 강란이, 박원순 씨의 부인 강란이 씨 그리고 박원순의 딸 아들 박다인 박주신 이 유족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5년 전 조영래가 지적했던 대한민국의 쇠퇴 그리고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020년 소위 진보 정권, 민주 정권이 집권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한테 선사하겠다고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난 이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망조가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좀 버벅거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월간조선 마감을 끝내고 나서 처음 찍는 영상인데 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